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투자 세모투 박종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딱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에는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굉장히 멋있죠. 우리말로는 내재 가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 이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건요, 기업의 소유권을 사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는 매출이 발생하고요,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현금 흐름, 부채 같은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들어온 재무제표라는 것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의 내재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PER이나 PSR 같은 멀티플을 산출해서 각 주가들, 각 기업들의 주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금흐름 할인법, DCF법 같은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이 주가가 적정한지를 판단해 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암호화폐는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 암호화폐도 자본의 시세 차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암호화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떤 유의미한 매출이나 이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암호화폐는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과연 이 암호화폐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제가 그 방법은 또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5가지 단계로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이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랑 여의도의 카페에서 차를 마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우리나라 굴지의 금융계 대기업에서 굉장히 좀 직급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신 분이죠.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씨들을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어떤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시느냐. 그런데 제가 전혀 투자하지 않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코인이 아니라 전혀 생소한 코인들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혹시 이 코인들이 무슨 용도냐? 그랬더니 전혀 모른대요. 암호화폐가 어떤 용도인지 모르고 그냥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봤죠. 그러면 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알고 투자를 하신 거냐? 그랬더니 회사 후임이 적극적으로 강추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이제 그 후임은 곧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그 암호화폐들이 업비트 거래소에서 무려 3개나 상장 폐지를 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 걸까요? 네, 자신이 이 암호화폐를 투자해야 되는 그 가이드들, 원칙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남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한 거죠. 네, 바로 뇌동매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의도 증권가에 계시는 이런 전문가 분들도 뇌동매매를 하시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뇌동매매를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이드. 자,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투자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해야 될까요? 바로 이 프로젝트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식에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이 문제들과 여러분들의 불편함과 불공정함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예로 들어볼게요. 비트코인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탈중앙화를 통해서 개인 간의 금융 거래와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 겁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이 비트코인이 금융에만 한정되는 부분들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이 분야를 넓게 모든 산업으로 확장시키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 은행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을 대체하려는 거고요. 이더리움은 빅테크 기업들을 대체하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의식에 공감하려면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탈중앙화가 왜 중요한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야 되죠. 탈중앙화에 대한 고민은요, 생각보다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1970년도에서 80년도에 이 국제사회를 보통 신냉전 체제라고 불러요. 미국과 이제 과거의 러시아의 전신이죠. 소련이 대립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그때는 정부 차원에서 개인의 메시지라든지 메일 내용들을 검열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정부에 대해서 이 정부의 검열을 벗어나기 위해서 암호화기라고 하는 게 발전을 했어요. 그때 등장한 게 데이비드 차움의 이캐시라든지 아니면 아담 백의 해시캐시, 이런 개념들이 발전한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암호화기 이 주류로 올라선 거는 2008년 금융위기 때문입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쳤죠. 그 이유가 뭐냐면 거대한 금융기관들, 특히 은행들이 신용 등급이 낮고 어떤 제대로 된 수익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준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 대출 상품들을 다시 채권으로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이 내용은 영화 빅쇼트라는 영화에도 잘 나오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에요. 굉장히 높게 모래성을 쌓고 있는데 그 밑은 굉장히 허술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 2008년에 무너졌고 전 세계 경제는 굉장히 큰 카오스에 빠지게 되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금융기관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달러를 찍어내게 됩니다. 바로 유동성을 공급한 거죠. 그런데 그 돈은 다 어디로 이동했느냐 하면 서민들의 경제를 살리는 데 가지 않고 다 자산으로 몰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이 사태를 보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2009년에 비트코인 백서를 내놓게 되고요. 그 해결책으로 중앙정부와 그리고 금융기관이 없는 금융거래를 고안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비트코인은 인터넷을 통해서 가치를 전송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이중 지불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든 자유롭게 무한 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를 막지 않으면 이중 지불이 발생해서 결제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비트코인의 선택은 바로 블록체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거래 내역을 암호화해서 블록체인에 담음으로써 이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개인 간의 금융 거래라고 하는 그 취지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 거래 내역만을 암호화해서 담았다면 이 이더리움은 모든 산업 분야로 이 확장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여기에 거래 내역과 프로그램을 함께 담아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바로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르는 거죠.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모든 조건에 따른 결제가 가능하도록 구현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동의할 수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식에 동의하고 동참할 수 있다면 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때인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식이 전혀 근거가 없고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이 자산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브스라든지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요,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그런 거대한 회사에 다니던 인재들이 크립토 스타트업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옮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산업에서 기회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변화가 있고 그리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내용이 유익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투자 데모투 박종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